안녕하세요. 가족치료, 가족생활저기와 가족치료, 오늘 11장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평안하시고 잘 지내셨죠? 이번 학기 이렇게 계속적으로 벌써 2달이 지나고 3달째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환경이 좀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또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도 이번 학기를 잘 좀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치료 11장 생활주기, 가족 생활주기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죠. 가족이 이렇게 부부가 만나서 한 가족을 만들고 또 원가족으로부터 시작된 이 가족이 또 건강한 가족으로 일어서길 때까지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이 작용하겠죠. 가족 생활 주기를 잘 이해를 해야지 각 단계별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과제, 삶의 과제들을 좀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식이 보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이 영화 국제시장의 사진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한 가정이 만들어지는 부부의 모습들, 또 일가족, 부모님, 적어도 3대가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리 가족이라고 얘기할 때 단순히 부부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원가족이 있고 또 자녀들도 있고 원가족에 또 원가족이 있고 이렇게 가족은 대를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가족의 뿌리와 또 가족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대를 잇는 가족의 연속성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가족의 어떤 생활 주기를 우리 생각해 볼 때, 생활 주기를 제일 먼저 이제 사용한 사람이 헤일리라는 학자인데, 헤일리가 가족 생활 주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고민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다른 학자들이 계속 이어가면서 이제 가족 생활 주기를 6단계로 나누는 학자도 있고 8단계로 이렇게 나누는 학자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주기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어가는 단계를 이어가는 그런 것을 이제 설명하는 개념이겠죠. 형성기가 있고 태동기가 있고 이제 발전기가 있고 또 열매가 만들어지는 성숙기가 있고 다시 이제 끝이 나고 다시 만들어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숙제들, 역할들,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족 생활 중에는 가족을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하나의 체계, 시스템으로 간주할 때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살아있는 체계로서 움직이는 것이죠. 살아있습니다. 발전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가족 내의 발달적인 내용을 잘 묘사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족은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2인 가족이었다가 3인 가족, 4인 가족이었다가 때로는 5인, 6인 가족이 되었다가 다시 이제 줄어들죠. 다시 4인 가족이 됐다, 3인 가족이 됐다. 나중에 2인 가족이 부부만 남는 2인 가족이 됐다가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또 사망하면 1인 가족이 되었다가 또 남아있는 그 한 사람까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그 가족은 사라지지만 또 그 가족으로 인하여 파생된 우리 자녀의 가족이 똑같은 그런 생활 주기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우리 형성기가 있는데 부부가 이렇게 만났습니다. 가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자녀가 출산합니다. 또 자녀 양육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자라서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받는 그런 학년기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또 부부는 그만큼 나이가 들고 중년기가 되고 자녀들이 성인기가 되면 이제 부부는 중년기에서 노년기로 접어들겠죠. 그래서 노년기가 되면 우리 자녀들이 다 떠나고 두 사람만 이렇게 남게 되겠죠. 그러면 자녀들이 또 결혼하면 또 새로운 가정이 형성되고 똑같은 이런 패턴을 겪어서 이들도 노년이 되고 이렇게 가족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강물이 흘러가듯이 역사적인 단계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가족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정 생활 주기의 단계에 속한 가족은 비슷한 특징을 보인다. 가족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자녀 출산기에는 똑같이 양육의 문제가 있고 자녀 교육기에는 또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고 또 중고등학교까지 보내는 데 있어서 똑같은 관심사, 똑같은 고민, 어떤 자녀들의 진로, 취업에 대해서 똑같이 그런 함께 고민하고 걱정하고 돕고 하는 그런 비슷한 특징을 보내고 또 자녀들이 결혼기가 되면 또 모두의 관심이 결혼에 있어. 자녀들이 누구를 만났다, 어디에 살고 있다, 직업이 뭐다 이런 관심을 함께 드러내게 되는 거죠. 참 지내놓고 이렇게 보면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30대 또는 20대 후반에 결혼을 하고 또 친구들도 똑같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또 하나 둘씩 자녀를 낳고 또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이미 우리는 이제 중후반 노년기에 가까운 그런 때가 되어 왔고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가 겪었던 우리 청년기와 또 신혼기를 겪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비슷한 특징을 가족이라는 어떤 틀, 패턴 안에서 또 생활주기도 같은 관심, 같은 과제, 숙제를 가지고 그렇게 발전해 나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가족이 생활주기의 특정 단계의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못하거나에 따라서 가족 생활주기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이 적응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한 단계에서 생활주기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어떤 적응의 문제, 이게 과제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잘 자라주면 좋겠는데 태어난 아이가 어떤 장애가 있다,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적응의 문제 때문에, 아이 문제 때문에 부모는 많은 물질, 에너지, 정신적인, 정서적인 문제로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적응하는 문제가 생활 주기마다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기에 또 아이가 속을 많이 썩힌다든지 가출한다든지 문제를 일으키면 부모는 그렇지 않은 부모에 비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가정에 심각한 그런 갈등 문제를 만들면서 적응을 해 나가게 되겠죠. 어떻게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적응은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적응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적응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응을 하는데 이제 많은 어떤 문제를 발생하면서 경제적인 문제, 관계 문제, 또 가족 안에서의 어떤 질적으로 역기능적인 또 기능적인 그런 가정을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에 따라서 주기별로, 생활 주기별로 각 단계별로 나타나는 그 과제를 가족들이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족 생활 주기상의 위기와 부적응은 결국은 가족 문제를 낳게 된다. 그렇겠죠. 가족 생활 주기상의 위기와 부적응,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위기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언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잘 자라오다가 사춘기 때 우리 어느 장로님의 가정을 보면 두 아들이 잘 자라왔는데 이제 사춘기를 지나고 대학에 들어가서 우리 큰아들이 사고로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이제 사고를 만나서 생명을 잃게 됐는데 그때부터 또 그 가정은 엄청난 위기를 만나고 이제 두 아들이었는데 큰아들은 세상을 떠나고 작은 아들만 데리고 살면서 당분간 슬픔과 우울증, 우리 어머니는 오랫동안 우울증을 겪게 되고 또 가족 간의 어떤 이런 관계가 또 새로운 역할로 조정을 해야 되고 또 세 식구, 네 식구 있다가 한 아들이 사라짐으로 그 세 식구가 또 여러 가지 역할 조정,
또 분위기의 조정, 관계의 어떤 재형성, 이런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면서 위기를 서서히 극복해 나가고, 또 부적응을 또 건강한 가정은 쉽게 이겨내겠지만 건강하지 못한 가정은 오랫동안 부적응의 상태로, 역기능의 상태로 또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장로님의 가정은 다행스럽게 작은 아들이 잘 자라고, 또 권사님인 어머니가 많이 기도하면서 또 적극적인 긍정적인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마음속에 많은 아픔은 남아있지만 우리 장로님과 함께 또 이렇게 건강하게 교회 생활하면서 잘 이겨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생활 주기상에 끊임없이 문제는 일어날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이 부적응의 문제가 가족생활 주기상의 어떤 문제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치료자는 내담자가 처한 현재의 가족생활 주기가 어느 단계인가, 자녀가 아주 어릴 때인가, 교육기인가, 성년기인가, 또 중년기인가에 따라서 가족생활 주기를 치료자는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지금 내담자 가족이 가족 식구가 몇 명이고 지금 자녀들이 어느 단계에 와 있고 부모는 또 어느 단계에 와 있고, 이 단계의 가족생활 주기에서 일어나는 생활 숙제들, 과제들, 인생의 과제들을 지금 겪고 있다. 갈등을 겪고 있다. 문제가 가족생활 주기상에 어떤 극복해야 할 다양한 어떤 지혜, 지식, 총명, 그런 명체를 가지고 지금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지혜가, 또 임상적인 여러 가지 지혜들이 필요하게 될 것이죠. 우리 가족생활 주기 단계와 발달 과제에 대해서 몇 가지 그 지적을 해놓았습니다. 카트와 맥골드릭은 주로 6단계의 어떤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죠. 발달 과제를 6단계. 먼저 결혼 전기 가족생활 주기로서 카트와 맥골드릭은 먼저 결혼 전기, 결혼 적응기, 자녀 아동기, 자녀 청소년기, 자녀 독립기, 노년기, 이렇게 이제 6단계로 나눠 놓고 있죠. 그래서 결혼 전기로 볼 때 이제 결혼을 해서 정서적인 과제로 얼마만큼 원가족과 분화가 잘 돼 있는가, 또 친밀한 부부관계, 이성관계를 잘 맺을 수가 있는가, 또 일과 또 남편, 아내 관계, 또 이런 자신과 일과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독립적으로 잘 생활할 수 있는가. 결혼 전기에는 이런 문제를 잘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할 과제들이 있을 것이고, 결혼 적응기에는 새로운 체계, 이제 결혼이라는 부부라는 그런 만남을 통해서 서로 다른 성격의 사람, 서로 다른 문화, 가정, 배경을 가진 사람이 새로운 체계, 부부라는 체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결혼 적응기는 부부 체계 안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어떻게 서로 잘 배우자로서 남편으로서 안에서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또 학대 가족과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과거의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정비가 되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결혼 적응기의 숙제라고 볼 수 있겠죠.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 아동기 때는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만들어졌습니다. 3명, 4명이 되겠죠. 부부 체계의 자녀를 어떻게 부부 관계 안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인정하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삼각관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부모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누가 얼마만큼 책임질 것인가, 재정은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 또 부모와 조부모의 역할이 이제 함께 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맡길 것인가, 또 안 맡기고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이런 데 과제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청소년기가 되면 조부모가 이제 몸이 약해질 것인데 가족의 경계성과 융통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청소년기가 된 자녀들과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만큼 자유를 허용하고 또 규칙을 가정 안에서 잘 지키고 독립성을 얼마만큼 허용할 것인가. 이제 중년기가 왔기 때문에 자녀의 청소년기가 되면 부부는 중년기가 되기 때문에 이제 중년기의 위기가 만나는 신체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를 잘 극복하면서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정립하며 나갈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고. 우리 자녀 독립기가 되면 가족 구성원의 수가 이제 변화가 일어나겠죠. 자녀들이 떠나게 되고 부부가 두 사람이 남을 수도 있고 이제 막내 자녀가 남을 수도 있고 부부 체계에서 3인 가족, 2인 가족 그렇게 재조정이 되면서 성인이 된 자녀와 어떤 관계로 살아갈 것인가. 이제 출가한 자녀 또 사돈 며느리 손 자녀가 발생하면 이제 또 어떻게 그들을 돌볼 것인가. 그런 이제 과제가 찾아오겠죠. 노년기가 되면 또 이제 두 사람만 남고 이제 죽음에 대한 준비, 역할에 대한 변화를 서서히 수용하고 신체적인 노쇠와 쇠퇴함에 대해서 어떻게 그 심리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또 이제 노인의 지혜를 어떻게 봉사로 바꿔나갈 것인가. 배우자의 죽음을 또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형제자매 친구들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삶을 돌아보며 인생을 잘 이렇게 마무리할 것인가. 이런 인생 전반에 대한 과제, 숙제들을 우리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3세대 이상의 가족을 결혼 전기, 결혼 적응기, 자녀 아동기, 자녀 청소년기, 자녀 독립기, 노년기 이렇게 6단계로 이제 카트와 맥골드릭은 나누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한 대로 각 단계별로 숙제, 과제가 인생의 과제, 생활주기의 단계별 과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숙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 전환점에서 가족의 스트레스가 아주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인 것과 다르게 실제적으로 경험해 보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없이 부부만 있을 때, 아이가 있어서 새 식구가 될 때, 아이가 유치원에 갈 때, 유치원을 마치고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중학교에 들어갈 때,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 아들이 군대에 갈 때, 딸이 시집을 갈 때, 이렇게 전환점이 나타날 때마다 가족은 상당한 스트레스가 나타나죠. 어머니가 이제 아들이 군대 갈 때 많이 운다든지, 시집 갈 때 아빠의 마음이 많이 참 섭섭하고 힘든다든지, 이제 자녀가 떠났을 때 그 빈 공간, 빈 자리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 상당히 마음이 허전하고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성장해야 되고 변화되어야 할 그런 과정을 잘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숙제를 잘 해나가는 우리의 인생 주기입니다. 그것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인생의 주기의 숙제와 과제를 잘 수용해야만 성장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또 다음 단계로 넉넉하게 성숙을 해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생활 주기의 진행이 예를 들어서 가족 생활 주기의 진행이 방해를 받거나 진료에서 벗어날 때 이제 여러 가지 증상, 심텀이라고 하는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예. 여러 가지 가족 생활 주기별로 문제가 발생할 때 또 환자가 크게 중환자가 발생한다든지 사고가 있다든지 또 갑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세상을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지도 않았는데 세상을 떠난다든지 하면 굉장한 위기 증상이 발생하겠죠. 그렇게 될 때 남편이 갑자기 사망할 때 아내가 자녀들을 다 양육하면서 직장을 구해야 되고 굉장한 문제가 스트레스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카트와 맥골드릭은 이렇게 가족 생활 주기 상에 나타나는 스트레스 긴장을 수직적인 면과 수평적인 면 이 두 가지로
수직적인 것은 여기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시간적으로 볼 때 이렇게 직선적입니다. 어느 한 순간을 잡아서 볼 때 일어나는 것이라면 수평적인 것은 발달적으로 쭉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우리 생활 주기에서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고 쭉 이렇게 노년기가 될 때까지 발달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이라면 수직적인 것은 갑자기 일어나는 그런 이제 유형들, 스트레스 자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 유형, 신화, 비밀, 유산. 갑자기 결혼을 했는데, 새로운 가족 유형이 생겼는데, 그 가족만 가지고 있는 어떤 신화. 신화라는 것은 깨뜨려 버리도 되는 가족만 갖고 있는 이상한 미신 같은 그런 것들이 있죠. 그 가족만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신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우리 식구는 또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먹어야 된다. 우리 이 가족은 꼭 우리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선물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그 가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엄청난 새로운 들어온 우리 배우자, 우리 며느리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겠죠. 또 그렇습니다. 수직적 긴장은 가족 형태, 가풍, 생활사, 태도, 조직 신화, 가족 세대 간 전수되는 그런 긴장들. 이거는 이제 결혼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결혼해보니까, 결혼 시집을 와보니까 그 가정이 갖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 가정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규칙이 있더라.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시아버지는 반드시 식사를 아침을 드려야 된다. 이런 그런 규칙이 있다면 가지고 있지 않았던 원가족에서는 자유로웠는데 이 가족에 와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는 수직적인 긴장이 되는 요인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수평적으로는 단계별로 전환이 일어날 때마다 발생하는 긴장, 생활주기와 변천, 외적인 긴장들이죠. 그래서 체계의 수준을 볼 때 우리 체계라는 것은 점점 작은 체계에서 큰 체계, 개인, 핵가족, 학대가족, 지역, 사회, 전체적인 종교, 민족성까지. 우리 인간은 누구나 이런 작은 체계에서 큰 체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동네에서 살고, 어떤 시 안에서 살고, 큰 도시 안에서 살고, 국가 안에서 살고, 이런 것처럼 체계 수준을 따라서 인간의 영향을 규칙적인 기본적인 문화적인 영향을 많이 받죠. 어느 동네 사느냐, 어느 도시에 사느냐 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스트레스도 있고 수평적인 스트레스도 있다. 발달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쭉 살아오다 보니까 또 사고도 만났다. 또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수직적인 것, 수평적인 것이 인생을 살면서 가족 생활 주기 단계에서 나타날 때 그것을 잘 극복하는 위기에 강한 가족도 있고 약한 가족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내느냐에 따라서 그 가족이 건강한 가족, 역기능적인 가정이냐, 기능적인 가정이냐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가족 생활 주기별로 반드시 문제는 나타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부부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얼마나 건강하고 자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위기 단계는 쉽게도 극복할 수도 있고 어렵게 적응에 장애를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차 시간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